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요즘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척추의 변형으로 다양한 통증 그리고 질환에 시달리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척추측만은 인간이 두 발로 서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얻게 된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측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측만 각도가 심해진다든지 측만으로 인한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과 같은 이 2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교정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심한 측만 각도여도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만 몸이 이해를 한다면 정말 빠른 속도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백문이 불여일행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이해가 가장 빨라서 간단한 움직임을 해볼 거예요. 듣고 따라 해보세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는 자세에서 한번 해볼게요. 왼쪽 어깨가 왼쪽 귀 있는 방향으로 위로 한 2, 3cm만 올라갔다 돌아오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왼쪽 어깨가 위로 2, 3cm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이 움직임을 반복하시면서 살펴보세요. 오른쪽 어깨는 뭐 하나요? 아마 지난 시간에 이 움직임을 했었던 분들은 살짝 힌트를 아실 건데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가 올라가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할 때 오른쪽 어깨 뭐 해요? 내려가나요?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만큼? 왼쪽 어깨를 귀 위쪽으로 올릴 때 그 올라가는 만큼 오른쪽 어깨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보세요. 그리고 왼쪽 어깨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오른쪽 어깨도 위로 올라와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렇게 움직임을 좌우측 어깨가 동시에 움직이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살펴보세요. 아까 오른쪽 어깨가 대체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왼쪽 어깨가 움직일 때랑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나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 어깨를 올리고 내릴 때 대체적으로 오른쪽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살펴보세요. 양쪽 어깨 사이에 있는 척추,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그리고 양쪽 갈비뼈 우리의 모양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게 양쪽 어깨 사이, 가슴 주변, 흉곽 위쪽 주변의 근육의 긴장 패턴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어깨가 올라갈 때 오른쪽 어깨가 툭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 왼쪽 어깨가 아래로 내려올 때 오른쪽 어깨는 슥 위로 밀려 올라가게.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원래 왼쪽 어깨가 움직이면 오른쪽 어깨는 몸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힘만 빼고 있으면 움직여요. 그런데 내가 왼쪽 어깨를 움직일 때 오른쪽 어깨 움직이지 못하게 긴장을 하고 있거나 왼쪽 어깨만 움직이는 게 바른 거야 라는 이미지를 잘못 가지고 있게 되면 원래 연결되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오른쪽 어깨가 반응해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왼쪽 어깨 움직일 때 오른쪽 어깨 반응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척추와 갈비뼈 우리의 움직임 달라지는 거 느껴지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을 써도 우리 몸은 연결되어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몸통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팔, 다리가. 그래서 어느 팔만 많이 써도 반대편이 움직여요. 그 얘기는 팔과 팔 사이에 있는 척추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팔과 팔 사이에 있는 갈비뼈 우리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느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좌우축을 동등하게 사용하지 않죠. 운동 강서 하는 것처럼 오른팔 10번 썼으면 왼팔 10번 쓰고 막 이렇게 생활하지 않잖아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훨씬 많이 쓰고 왼손잡이는 왼손을 훨씬 많이 쓰고 다리도 이런 식으로 우세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만의 패턴으로 더 많이 쓰는 몸의 부위가 있는데 어느 몸의 부위를 쓰더라도 몸 전신이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랑 어느 부위를 많이 쓰면 거기만 많이 쓰고 다른 부위는 움직임에 잘 참여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차이가 굉장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왼쪽 어깨에다가 의도를 넣어서 움직이면서 오른팔에 긴장을 빼고 있으면 척추와 갈비뼈의 움직임을 통해서 오른쪽 어깨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이 전신의 움직임 패턴, 관계 균형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척추측만이 잘 생기지 않고요. 혹여라도 척추측만이 생겼다면 이런 식으로 일상 움직임을 할 때마다 척추를 살랑살랑 움직여서 깨워주기 때문에 긴장해서 하나의 모양으로 구축되어서 변형되지 않으려고 긴장되어 있는 이런 변형된 척추의 구조가 살랑살랑 움직여서 센터링 되어서 중앙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측만증을 위한 교정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관계 균형만 회복되어 있으면 일상에서 움직이는 내내 교정 운동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충분히 좀 설득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 한 가지 움직임을 더 해보겠습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앞꿈치, 발가락과 앞꿈치만 조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뒤꿈치는 대체로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앞꿈치만 좀 이렇게 들어 올려서 딱 내려놓는 거죠. 이 움직임을 천천히 반복하시면서 알아보세요. 양쪽 어깨 뭐 하나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양쪽 어깨 움직여야 되나 본데 내 어깨는 왜 안 움직이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만 이제 이런 생각 드시죠? 맞아요. 오른쪽 발목만 살짝 움직여서 들었다 내렸다 해도 이 척추가 움직이고 흉과 갈비뼈 우리가 움직이면 양쪽 어깨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 자신의 움직임의 선택은 오른쪽 발목만 들었다, 내렸다 하지 않았나요? 오른쪽 앞꿈치 들어 올릴 때 오른쪽 어깨 뒤로, 왼쪽 어깨 앞으로 하시면서 움직임 해보세요. 오른발과 양쪽 어깨 사이의 척추와 갈비뼈, 골반 어떻게 움직이나요? 아까 앞꿈치만 들었다 내렸다 하고 몸의 다른 부위가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하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발목만 살짝 꺾어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도 다리, 골반, 척추, 흉곽이 다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뒤로 갈 때는 공간이 아니라 이 갈비뼈 우리를 타고 뒤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올 때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몸통을 타고 둥그렇게 말려 올라오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오른쪽 앞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서 양쪽 어깨가 살랑살랑 그 발의 움직임과 함께 하게 되면 발과 어깨 사이에 있는 척추, 골반, 몸 전신의 움직임이 얼마나 살랑살랑 부드럽게 예쁘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느껴지세요? 이제 왼쪽 앞꿈치 한번 들었다, 오른쪽 앞꿈치 한번 들었다 하는 움직임을 번갈아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앞꿈치 들 때는 오른쪽 어깨가 뒤로 갈 테고 왼쪽 앞꿈치 들 때는 왼쪽 어깨가 뒤로 가게 되겠죠. 네, 그 움직임을 번갈아 하시게 되면 살랑살랑 정면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걷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꿈치만 들었던 걸 발 전체를 약간 발목을 이렇게 꺾어 당기면서 발 전체를 살짝 들었다 내려놨다 하는 움직임으로 좌우측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래서 들리는 반대편의 발은 살짝 바닥 쪽으로 누르고 들어 올리는 움직임을 왼발 한번 들었다, 오른발 한번 들었다. 어깨 움직임 살랑살랑 하시면서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 쪽에 어깨가 뒤로 가고 반대쪽 어깨가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전신이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구축되어서 변형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있던 곳들도 계속해서 흔들어 깨워요.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측만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절이 긴장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혹은 이 부딪히면서 움직여서 문제가 생겼었던 이런 관절의 움직임들이 내가 움직이고 생활할 때마다 교정 운동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굉장히 근사한 거 아닌가요? 인간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시각은 꾸준히 발전해서 변화되어 왔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지식을 해석해서 나오는 운동은 그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전신 구조가 연결돼서 서로 관계하는 움직임에 대한 시각보다는 근육의 부분적인 작용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움직여 보신 것처럼 좌우 상하 관계의 움직임보다는 움직이는 부분만 이렇게 좀 보는 시각으로 그 부분의 근육 힘이나 그 부분의 가동 범위 이런 곳에 좀 치중을 해서 운동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일상 움직임 이미지도 이런 방식으로 고착화되면서 이 전신 관계 균형 패턴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센터에서 이런 이 부분의 근육 힘, 부분의 가동 범위에 치중해서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배우나요? 이게 바른 움직임이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세뇌당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움직임이라고 배웠으니까 일상에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앞선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연결이 꽤나 끊겨 있는 몸이었구나. 이렇게 연결이 끊긴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사니까 갖가지 구조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면 오른팔 많이 쓸 테니까 쓸 때마다 계속 불균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이 다리도 이제 우세다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는 직업적인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이런 이 치중 어느 쪽으로 이렇게 조금 치중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는 움직임들을 반복을 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몸이 계속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관계를 안 하는 몸이면. 그래서 이 척추의 측만이나 구조 변형은요, 교정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신이 관계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신 관계 기능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해주는 게 가장 먼저겠죠. 네, 그게 바로 소마테라피 움직임이에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온라인 수업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아래 더보기 눌러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